네, 현재 시간 2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3% 넘는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긴급진단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만나보시죠. 일진 머티리얼즈 품는다. 바로 롯데케미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수 추진 배경과 그로 인한 좀 기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인수 추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오늘 아예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가 확정이 되었고 롯데그룹이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소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진출을 좀 모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이끌어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자회사 조그마한 회사가 뭐 배터리 사업 부분 관련돼서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삼성, LG, SK가 이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가 뭐 관련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막 펼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후발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좀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인수가 조금 뭐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하다못해 그저께까지만 해도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 좀 시장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좀 지금 당장 뭐 그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오늘 바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좀 인수 소식이 나왔고, 일단은 주가는 뭐 일진홀딩스는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 맞아요.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영향이 있는 게 아니죠. 돈이라는 거는 일진홀딩스로 유입되는 거다 보니까 좀 아침에 좀 가게 상승했다가 좀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은 피인수 기업과 인수 기업의 약간 주가가 달라지잖아요. 누군가는 네. 돈을 써야 되고 누군가는 돈을 받고 누구 큰 손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주가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롯데케미칼과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홀딩스 이번 인수로 인해서 그들의 주가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떨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롯데케미칼도 지금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를 품는다는 게 네. 리스크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뭐. 근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좀 실적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게 급격하게 뭐 훼손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유가에 좀 고공행진을 좀 상반기까지 했었고, 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화학 제품의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부분들이 주가를 좀 하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케미칼하고 뭐 아주 큰 연관성은 없겠지만, 경기 불황이라고 해서 머리 매일 감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 이 화학 제품의 사용처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여기서 이제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더 좋은 가격에 제품이 공급이 되거나 아니거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유가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또 경기가 침체이지만 이것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뭐 이런 기대감들 본다면, 롯데케미칼 자체의 실적 자체는 크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뭐 아주 뭐 형편없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어찌됐든 기업은 새로운 사업을 가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이를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7%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신사업 부분에 토대를 닦고 있는 롯데케미칼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경기 영향을 피할 수가 없기에 롯데케미칼도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부진 단기간에 털어내기는 좀 어려울까요?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품게 된 롯데케미칼 투자 포인트, 투자 의견 주시죠.
전 롯데케미칼 자체가 이번에 인수를 하는 거가 좀 비싸게 인수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가 KCF 동박 관련된 기업을 인수했을 때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금액을 줬다라는 거. 물론 뭐 성장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 또 주가가 계속 하락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프리미엄을 높게 쳐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고 나서 저는 한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이후에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은, 길게 봤을 때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가 반등 시에서는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피할 수가 없는 롯데케미칼의 현 상황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폐배터리의 힘입니다. 세비캠이 보여주고 있죠. 세비캠 상승 배경에 정책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일 하이텍에 엄청난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오히려 그 주가 상승폭으로는 세비캠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장 세비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정책 이야기,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국회에서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지침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라는 것이 이 만들기는 뭐 쉽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만들고 나서 이걸 다시 분해하거나 했을 때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이게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이 화재가 나면 그 전소 아니겠습니까? 이게 화재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안전성을 좀 기준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전기용품 정의를 하면서 안전성 검사 기관을 지정을 했고, 또 뭐 안전성 검사 표시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 좀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 재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줬고, 이런 것들이 잘 도입이 된다라면, 근데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뭐가 문제인 것인지, 뭐가 본인들이 조심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피하면 본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피해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좀 받는 것 같고, 또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미국 중심의 리쇼어링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주된 포커스는 결국엔 중국과의 관계예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은 중국을 떼어낼 수가 없지만 그걸 독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폐배터리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세비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 대비에 거의 300% 가깝게 네. 상승을 했어요, 세비캠. 사실 저는요, 이번 하락장에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일명 테마주라고 불렸던 종목들은 우후죽순 다 쏟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들도 오늘장이 좀 낙폭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올랐던 뭐 성장주들이 내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폐배터리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체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 무언가 떨어질 구간이 더 남아있는 건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폐배터리도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그렇죠. 근데 오른 거에 비하면. 그렇죠. 네. 오른 거에 대비해서는 뭐 안 빠졌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신저점을 갱신할 만한 이유가 뭐 주가 실적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도 있지만, 네. 더 이상 삼성전자가 어떤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고, 세비캠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가금속 회수율이라든지 공장 간소화 이런 부분들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관련 업계에서는 그 평균치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제일 큰 이제 난관은
폐배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 전기차가 판매된 지 얼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쵸? 2년 정도? 네, 이게 본격적으로 나온 게 보통 교체 그 텀이 짧으면 5년, 이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길면은 뭐 한 7년 정도부터 이제 폐배터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차, 실적은 미미하죠. 근데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좁혀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폐배터리 부시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현재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폐배터리입니다.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변동성이 크게 오르기도 했죠. 이 세비캠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또 혹시 이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지금 사세요라고 들리실까 봐 지금 세비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현 구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챙겨봐야 되는지 세워주세요. 이제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상당 부분 선 반영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는 것이고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저는 한 10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조정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이 다시 뭐 지난 7월과 같은 불장이 나올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7, 8월과 같은 불장이라기보다는 제한된 주가 상승 그러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고 또 일정 부분 하락해서 지지 라인이 확인됐을 때는 또 단기 매수 하시는 전략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비캠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식량 위기 우려 신송홀딩스입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거의 뭐 유일하게 살아남은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곡물 관련주들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50여 년 만에 식량 안보 회의를 개최했대요. 그래서 뭐 신송홀딩스가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어서 한번 뜯어봤는데 이 식량 안보 회의라는 게 지금 뭐 당장 뭐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 식량 안보 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슈입니까? 아니요, 전혀 눈여겨볼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50년 만에 식량 안보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뭐 저도 뉴스 몇 개 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그쵸? 네. 그냥 공급망 문제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식량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모든 것을 미국은 없는 게 없습니다. 자원도 있고 인구도 있고 그 인구가 또 엘리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국에서 뭐 할 수 있어? 할 필요 있어? 자급자족 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관련해서도 좀 자급자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미국이 엄청난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멕시코만도 못한 그러니까 약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멕시코보다도 못한 이런 불균형이 심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하면 좀 대표적으로 좀 비만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본인 정부에서 조금 잘 관리하겠다. 뭐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앞두고 그냥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쇼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거와 거론돼서 곡물주, 사료주가 엮이는 거는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테마가 반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식량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뭐 기후 위기다,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인데 일단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더 고조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도 예상보다도 더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식량 위기, 곡물에 대한 관심, 곡물가 상승 이거는 단기간에 좀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겠네요. 그쵸. 근데 또 곡물가 가격을 좀 보면,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또 9월 내려왔죠. 달 들어서 그렇게 높지 않고, 네. 소맥, 그다음 밀 같은 경우도 그냥 급락한 다음에 그냥 저점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래서, 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창지대 중에 두 나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산에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전쟁의 그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가 쉽지 않고, 뭐 러시아는 뭐 풍년이라고 대풍년이라고 뭐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또 막상 또 곡물 가격은 또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식량이 정말 부족한 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혼란은 계속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엄밀히 따지면 음식료 업종군들,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농심, 삼양식품, CJ, 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은 뭐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사료라든지 혹은 뭐 비료, 뭐 이런 회사들은 썩 주가가 좀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투자는 정말 제한적으로 혹은 자신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 사료주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해야 된다, 단순 테마일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신송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과 함께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질 때에는 사실 판가 인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음식료주,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라면 관련이라던가 뭐 음료 관련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음식료주들이 다 같이 좀 떨어지거든요. 요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더 사봐도 괜찮을까요? 뭐 저는 음식료 업종군들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접근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솔직히 약간 외부 변수에 의해서 뭐 영국이 뭐 신용 강등 당할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지금 루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10시부터 시장이 좀 급등 낙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빠질 때 다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무리하게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좀 일정 부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1, 2%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낫지, 안전적으로 확인하고 사는 게 낫지, 최저점 매수하려고 했다가 된통 오늘 같은 경우, 그저께 어저께 매수하신 분들 오늘 또 크게 실망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무리해서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송홀딩스도 보유자분들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음식료주들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 좋다. 하지만 무조건 하락한다고 지금 접근할 만한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